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A레벨 보호복을 C로 바꿀 수 있고 작업성과 생산성이 개선이 되겠죠. 독성 치명도 컨설팅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피부 접촉 면적별 치사량 흡수 시간을 예측합니다. 2013년도 불산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50% 불산 수용액에 노출되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사망할 것이라 생각을 못합니다. 얼마나 노출되면 죽는지 치사량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2021년에는 약 2%의 TMAH에 노출되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지만 관련자는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었죠. 과학적인 근거 없이 말이죠. 안전에 필요한 것은 과잉 대응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PNS는 화학물질의 체내 흡수 메커니즘에 대해서 주요 선진국의 논문을 모두 조사해서 메타 분석을 하고 사고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의 이론이 맞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독성 치명도 컨설팅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피부 접촉 면적별 치사량 흡수 시간을 예측합니다. 다시 불산 사고를 살펴볼까요? 50% 불산 수용액이 피부에 닿았을 때 MSDS는 물론이고 모든 안전 문서에서는 빨리 씻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방울이 튀었을 때 하던 작업을 중단하고 씻으러 갈까요? 화학물질에 사망한 모든 작업자는 일단 작업을 마무리하고 씻으러 갑니다. 빨리 씻으라고 그렇게 강조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업자에게 액체가 손가락에 닿은 후 10분이 지나면 사망한다 라고 교육을 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한 방울이라도 튀면 바로 씻으러 갈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고민도 합니다. 50%가 위험한 것은 알겠는데 25%, 10%, 2%도 위험할까? 국가기관은 A레벨 보호복을 입으라고 하는데 2% 수용액 작업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할까?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A레벨 보호복을 C로 바꿀 수 있고 작업성과 생산성이 개선이 되겠죠. 그런데 국가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보호구 선정은 기업이 해야 됩니다. 액체 독성 치명도 컨설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객은 사용하는 액체 화학물질의 카스 넘버와 농도표를 PNS에 제공합니다. PNS는 위험물질을 1차 분류하고 화학물질의 치사량 흡수 시간과 노출 면적을 계산한 후 이것을 문서로 제공합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보호구 최적화, 응급구조 프로토콜 구축, 물질안전교육 컨텐츠 제작,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도 컨설팅 해드립니다. PNS는 이 분야에서는 가장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PNS는 이 컨설팅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